일단 제가 그 도화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도화충이라는 것은 이 자오묘유 네 가지를 도화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오충과 묘유충 이 두 가지를 도화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국이 발생을 할 때는 일단 이게 도화충인가 역마충인가 아니면은 그 화계충인가 이것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한번 이 여기 그 사주가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좌우충이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충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도화충이 있고 역마충이 있고 화계충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도화라는 것은 이성적인 걸 나타내면서 뭐 주색 잡기 그러니까 뭐 여자라든가 술이라든가 아니면 노름이라든가 이렇게 놀기 좋은 거 뭐 이런 것을 나타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주지육림이라든가 주색잡기라든가 이런 것이 다 뭐 술 먹고 여자 끼고 술 먹으면서 뭐 노름하고 이렇게 놀고 먹는 걸 말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 그 놀고 먹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아하죠. 다만 그 여건이 안 되니까 제가 뭐 우리 그 부모님들한테 재산을 한 100억, 200억 이렇게 물려받았다. 그러면은 저도 막 놀고 먹으면서 이렇게 재밌게 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이렇게 놀고 먹는 것. 다 좋아하지만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게 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그 자오충이나 묘유충이 딱 발생을 했을 때에는요. 그 먼저 딱 캐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성에 관련된 거. 그리고 그 놀고 먹는 거, 뭐 술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일단 딱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앞에서 그 설명을 할 때 충국이 발생을 할 때는 우선 해석해야 될 게 그 육친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이분이 경자일주에 이제 좌우충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자라는 게 그 식신을 나타내거든요. 이제 식신상간을 나타내요. 그리고 오라는 것이 정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육신 해석에 의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남자라면 관이라는 게 그 직장을 나타내잖아요. 이 식신이라는 것도 일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직장이 깨집니다. 깨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뭐 여자를 좋아한다든가 아니면 도박을 한다든가 놀고 먹는 걸 좋아해갖고 직장이 깨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자라면 지금 이 관이라는 것이 남편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하고 깨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바람을 핀다든가 그 밖에 뭐 도박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남편하고 깨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할 때요. 해석을 할 때 또 주의하실 점이 충이라는 것은요. 이 바로 옆에 이 좌우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또 오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좌우충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쌍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은 쌍합이 형성이 안 돼요. 합이라는 것은 쌍합이 없어요. 쌍합이 없는데 충이라는 것은 쌍충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5가 만약에 없다면 그냥 좌우충만 되는데 5가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럼 더 강력하게 충국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이라는 것은 그 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만약에 그 여기 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자축합토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합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옆에 축이라는 게 두 개가 있으면 자축합토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그 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충이라는 것은 이 옆에 오가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좌우충 하면서 쌍충이 형성이 되고 그 강도가 두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남편하고 깨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석을 할 게 제가 그 금묘화 실론에서 그 자리 위치에 따라서 그 해석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월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월이라는 것이
부모궁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연이라는 것이 그 조상궁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이 자라는 것이 배우자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부인이 되겠죠. 부인과 어머니가 서로 충국이 발생을 해서 깨져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서로 충국이 발생을 해서 깨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정이 깨진다고 할 수가 있죠. 남자 입장에서도 가정이 깨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내 남편 궁하고 자기 어머니 궁하고 자기 조상 궁하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정이 깨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는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상당히 안 좋은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 좌우라는 게 도화살이라 그랬잖아요. 좌우, 묘유 네 가지가 도화살인데, 이분은 지금 지지가 전부 다 도화살이에요. 네 가지가 다 도화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그 끼가 아주 강한 분이고요. 이런 분들은 그 무슨 연예계나 그런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기 그 특기를 잘 살려갖고, 이 도화살이 이제 예전에는 아주 그 음탕하고 뭐 안 좋은 걸로, 특히 여자일 경우에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 현대에는요, 그 자기가 타고난 그 적성을 얼마나 잘 개발하느냐가 중요하지,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누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도화살이 강한 사람들은요, 일단은 끼가 많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아니면은 그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지만, 이렇게 도화살이 강한 분들은요, 대체적으로 이성한테 인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 노력 여하에 의해서 그렇게 그 인기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마다 직업을 정할 때 인기를 얻으면 좋은 직업, 그런 것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연예인. 그래서 이 연예인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도화살 강한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끼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무슨 뭐 화가라든가 다른 사람, 예술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하다못해 무슨 옷장사를 하더라도 여자가 옷장사 하는데 인기가 좋으면 남자들이 서로 와가지고 옷을 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머리 깎는 헤어 디자이너다. 그러면은 남자가 머리 깎는데 인기 많으면 여자들이 와가지고 막 머리 깎을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인기를 얻으면 좋은 직업은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도 있는데요. 그런 면도 있는데 이 지지가 이렇게 깨질 경우에, 충국이 심할 경우에는 좋은 사주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일단 가정이 깨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할 확률도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오른편에 있는 이 사주를 보면은요, 이분은 지금 이 천간의 경우에는 이제 정계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정계충으로 깨지고 밑에는 묘유충으로 깨집니다. 그러면 이 사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안 좋은 사주죠. 저희가 지금 그 충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 좋은 사주는 말고 나쁜 사주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간에서 이제 그 충국이 발생을 하는데, 본인의 그 일간이 정화잖아요. 이 정화라는 것이 여기 한자로 아신이라고 적혀 있죠. 내 몸이라는 뜻인데, 이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정화입니다. 그런데 나를 나타내는 이 정화가 충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계충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주를 이렇게 딱 봤을 때요, 일간이 충국을 받으면 그 사주는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 8글자가 모두 자신의 사주팔자인 건 틀림없지만 그 중에서도 이 일간이 나를 나타내는데, 이 일간이 충국을 받고 있어요. 정계충으로 깨졌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무슨 뭐 정신질환이나 아니면은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천간은 그 정신적인 걸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뭐 정신질환이라든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이제 받을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이게
양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충국을 당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불구인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꼭 뭐 그렇게 뭐 불구라든가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장애 이런 건 없더라도 하여튼 사주로 봤을 때 이 일간이 충국을 받으면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묘유충을 당하고 있는데요. 묘유충을 당하는데 이쪽에서 봤을 때 묘유충이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도 또 묘유충이에요. 그러니까 유가 가운데 있고요. 양쪽에 묘가 있으면서 묘유충, 묘유충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 오른쪽 왼쪽에 보시는 이 좌우충처럼 쌍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묘가 없고 그냥 묘유충 당했을 때보다 그 강도가 2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도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이 묘유라는 게 이 좌우 묘유 네 글자가 이제 도화살에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충국의 그 충의 종류 중에서 도화에 해당이 된다. 이것을 재빠르게 그 간파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묘라는 게 편인 어머니를 나타내죠. 그리고 유라는 게 편재 재물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이성이라든가 뭐 주색잡기라든가 뭐 이런데 빠져갖고 재물을 탕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자리가 배우자 자리예요. 이 자리가 어머니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리와 어머니 자리가 깨진다는 얘기는요. 그 가정이 깨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분은 이 부모궁하고 전부 다 충국이 발생하거든요. 이 아버지, 어머니를 나타내는 부모궁이 전부 다 위아래로 충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가정이 깨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상당히 안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지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도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성을 상당히 밝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도화충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만약에 내 자식이 그 도화충이다. 그러면 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어려서부터 도박 등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요즘 같은 그 인터넷 시대에는요, 인터넷 보고 맨날 게임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시키다는 게 쉽지가 않지만 특히 하여튼 그 자식이 이럴 경우에는 그 주의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뭐 아까 잘 개발을 하면은 뭐 그 인기 있는 그런 그 인기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장점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사실인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뭐냐면은요. 술집 여자들 있죠. 특히 뭐 여자들 같은 경우에 그 이렇게 도화충 강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술집 여자들 중에. 그리고 남자들 중에도 바람둥이. 그리고 그 노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돈 벌어가지고 술집에다가 다 전부 탕진하고 그 인생을 그냥 막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식의 그 도화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만약에 그렇다면 그 어려서부터 좀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역마충입니다. 역마살이라는 것이요. 인신사해 네 가지를 말하는데 역마충이라는 것은 인신충과 사해충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충국을 해석하는 것은요. 다 똑같아요. 처음에 도화충에 해당되느냐, 역마충에 해당되느냐, 화계충에 해당되느냐. 일단 그걸 딱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육친을 갖고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 금묘화실론에서 어떤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마라는 것이요. 역마라는 말이 이게 이제 그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말은 이제 이동 수단이니까 이 역마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그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갖고
이렇게 그 컴퓨터나 두드리는 그런 일보다는 그 뭐 무역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운수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부를 잘해갖고 뭐 외교관이 된다든가 아니면 관광업에 종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활발하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직업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인순충이 인신이나 사회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요. 특히 주의하실 것이 그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역마충이 발생을 하면 이동하다가 이렇게 충격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동하다가 사람들이 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옛날에는 또 말 타고 다녔으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뭐 떨어져 가지고 다친다든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요즘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그 이동수단이 자동차잖아요. 자동차. 그러니까 건수면에서 가장 많은 것이 교통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마충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좀 주의를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천간 이 대운과 세운을 볼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대운에서 아주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인년이 들어가면요. 인신사의 사형살이 되거든요. 그러면 32살서부터 41살까지 이민대운이란 말이에요. 이때 아주 안 좋아요. 그래 이민년 중에서 또 이제 보면은 40살 신해년에 사해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민대운 10년 동안은 인신사의 사형살인데 이 40살 이 신해년에는 또 1년 동안은 또 사해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특히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한 해를 딱 집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마충을 딱 보셨을 때는요. 첫 번째로 딱 생각하셔야 될 게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분을 봤을 때에는요. 여기 인신사 해갖고 인신사의 4글자 중에 3글자 그러니까 지지 4글자 중에 3글자가 이렇게 역마살이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삶이 분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지요. 왜냐하면 지지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역마살로 돼 있으니까 삶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그리고 이런 분일 경우에는요. 충국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분은 해당이 안 되지만 구성이 좋으면 무역, 관광, 외교, 운수, 교통 등으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구성이 좋은 건 어떨 때 구성이 좋으냐? 이분들은 전부 지금 구성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구성이 좋은 건 어떤 게 구성이 좋은지 나중에 제가 실전풀이 시간에 다 풀어드릴 거고요. 구성이 좋을 경우에는 이렇게 역마충이 생기더라도 그 사업면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국 자체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무슨 사고의 위험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발생할 수 있는데 사업상으로는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써있는 대로 교통사고 위험 높고 그리고 자꾸 움직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분이 인신충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이라는 것이 재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게 편재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편인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인신충으로 해서 이 재물이 깨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한다든가 무슨 무역을 하다가 재물의 손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배우자궁과 부모궁이 깨집니다. 그럼 이 얘기는 가정이 깨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충국을 해석을 할 때는 전부 나쁘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분은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해드린 분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23살밖에 안 되셨는데 어려서부터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막 폭력도 심하고, 뭐, 어머니랑 이제 그 부모님이 좀 그 상황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 여자분이 이제 그 10대 때 그 가출을 해가지고 이제 혼자 계속 사시고, 그 고생고생 하면서 이렇게 쭉 사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전문대학도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또 다시 나오고 막 이랬던 분인데, 지금 이분 보면은, 일단 정사일주잖아요. 정사일주인데, 부모궁이 전부 다 겁재예요. 그렇죠? 이 병화하고 오화하고 모두 겁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궁이 전부 겁재일 경우에는 좋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사해충으로 깨지거든요. 사해충으로 깨지기 때문에 사해충으로 깨지고, 그리고 해사신, 인신사해 중에서 그 지지 네 글자 중에 세 글자가 역마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가만히 한 군데 갇혀갖고 이렇게 일하는 그런 그 정적인 일보다는 좀 동적인 일이 이분 적성에 맞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남편궁이 이 해라는 것이 남편을 나타내거든요. 남편궁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는 것은 겁재를 나타내잖아요. 이게 나 자신을 나타내든가 아니면은 그 내 자존심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깨지면서 내 자존심이 깨지거나 이 남편이 깨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결혼을 하실 때 그 결혼을 한 30살 정도, 그러니까 20대보다는 한 30 넘어서, 30에서 35살 정도, 이때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비견 겁재가 4개나 되잖아요. 여기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남자를 만나더라도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 자존심을 죽이고, 그 남자한테 그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다음에 결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셔도 지금처럼 이렇게 그 자존심이나 고집을 내세우면 그 남자와 이혼할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주를 해석할 때는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23살 계묘 대운에 있지만 이 계묘대운도 이 천간이 정계충으로 깨져요. 정계충으로 깨지니까 지금 이 계라는 것 수기운이 그 남편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20대는 좀 그렇다고 보는데 이 32살 이민대운 때도 이게 인이라는 게 딱 들어가서 인신사의 사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또 32살부터 41살까지는 그 여러 가지 그 사고수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 문제 뭐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역마살이 이제 딱 있을 때에는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도화충이냐 역마충이냐 아니면 화개충이냐 그거부터 딱 캐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충국을 당하고 있는 이 육친이 뭐냐. 그래서 관이다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아 남편하고 깨진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는 아 직장이 좀 불안정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신 다음에 이게 배우자궁에 있느냐, 아니면 부모궁에 있느냐, 아니면 그 자식궁에 있느냐, 그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자식궁하고 깨지거든요, 이분은. 그러면 배우자와 자식과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혼을 안 해갖고 아예 그 자식이 안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하시잖아요. 하셔갖고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은 특히 그 아이랑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 아이를 이렇게 낳으면은요, 그냥 애만 낳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그건 잘못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 아이를 아주 잘 놀아주고, 이렇게 그, 아이들하고 이렇게 잘 친하게 지내지 않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커갖고 부모를 따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애들을 자기 자식이라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잘 지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되고요. 그 아이들한테 신경도 많이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